반전의 반전, 진실 때문에 일어난 살인, 혈액형 살인사건 그날의 이야기. 1990년 6월 어느 날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 김씨가 술을 마시고 새벽 2시쯤 귀가한다. 집에 들어온 남편은 그대로 취한 채로 잠들었다가 목이 말라 아침 6시쯤 잠에서 깬다. 여보 물 좀 줘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말해보지만 집안은 조용했다. 물을 마시러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남편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자신이 자던 안방 바닥이 시뻘건 피로 흥건했던 것이다. 더 놀라웠던 건 시뻘건 피를 따라 안방 문지방 쪽엔 바닥에 있는 피와 동일한 피가 묻은 식칼이 있었다. 남편 김씨는 깜짝 놀라 다급히 거실로 나갔다. 하지만 거실 바닥도 피가 흥건했다. 오히려 더 많았다. 그리고 아내가 그곳에 누워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아내를 살펴보니 아내의 가슴에는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때 남편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아이들 방으로 갔다. 하지만 딸과 아들 모두 칼에 찔려 이미 죽은 후였다. 딸은 12살, 아들은 불과 9살이었다. 남편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과연 지난밤 이 집,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정밀 감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은 잘 정돈된 상태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강도나 강간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부인의 범행일 것이다. 경찰은 살해 용의자를 이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남편 김씨로 추정했다. 하지만 남편의 와이셔츠는 매우 깨끗한 상태로서 아내와 아이들의 혈흔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문지방 안쪽에서 발견된 이 사건의 흉기인 식칼 역시 남편의 지문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남편도 범행을 적극 부인했다.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할 당시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남편의 겉옷과 양말까지 벗겨주었다고 했다. 그 후 곧바로 잠들었고 새벽녘에 목이 말라 깬 후 아내와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을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워낙 사건 현장이 잘 정돈된 상태였고 마치 평범한 가정집처럼 평온한 모습이었다. 더 이상 단서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경찰은 이 사건의 시신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분석하기로 한다. 그렇다. 사건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마지막까지의 억울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시신이기 때문이다. 법의학자까지 투입되어 시신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곧바로 결정적 단서가 발견됐다. 법의학자들의 시신 정밀 부검 결과 아내의 경우 가슴 부위를 무려 14차례나 찔렸는데도 방어한 흔적이나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12살 첫째 딸의 경우에도 가슴과 어깨 부위를 식칼에 3번이나 찔렸으나 방어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9살 아들의 경우에는 칼에 8번이 찔렸으나 왼손에 베인 상처로 보아 범인이 칼로 찌르려 할 때 그 칼을 움켜쥐고 방어한 흔적이 보였다. 9살의 꼬마가 그 조그만 손으로 범인의 칼을 잡은 것이다.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니 본능적으로 칼을 잡은 것이다. 법의학자인 서울의 모 대학 교수는 조심스럽게 아내가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자살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법의학자는 아내의 시신을 분석하면서 보통 다른 누군가의 칼에 찔렸다면 피해자가 피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것이고 상처의 방향은 여러 방향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아내 시신의 가슴 부위 칼에 찔린 상처는 깊이가 모두 일정하고 한 곳에 집중돼 있다. 라는 부검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렇다 아내는 저항하지 않은 것이다. 자신의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까지 살해하려는 범인에게 저항하지 않은 이유는 범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이제야 현장의 모든 단서들이 이해가 갔다.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던 거실과 방에 피 묻은 발자국들은 모두 아내의 것이었으며 사건 현장 물건들에서 가족들 이외에 다른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바로 아내가 어린 딸과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인 것이다. 결정적으로 둘째 아들의 꽉 움켜진 왼손에서는 머리카락 2점이 발견되었는데 DNA 확인 결과 모두 아내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사건 당일 남편은 술을 마시고 새벽 2시쯤 귀가한 후 잠들었다. 남편이 잠들자 아내는 주방에 식칼을 꺼내 자녀들 방으로 들어가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차례로 살해한다. 이후 아내는 거실로 나와 자기 자신도 찔렀다. 아내는 자신의 가슴을 칼로 14차례나 찌른 후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지방 안쪽으로 칼을 가지런히 놓은 후 다시 거실로 나와 누웠다. 그리고 사망한 것이다. 평범했던 한 가족에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 아내는 서울 소재 약대를 졸업하고 집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평범한 현모양처였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했던 아내에게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웠다. 경찰은 가족은 물론 주변인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아내의 살해 동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은 남편에게서 이상한 진술을 듣는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자신과 아내, 첫째 딸 모두의 혈액형은 O형이었으나 둘째 아들의 혈액형만 A형으로 말한 것이다. 유전학에서 부모가 모두 O형인 경우 O형 이외의 다른 자녀는 태어날 수 없다. A형, B형, AB형 모두 태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혈액형은 A형이었던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실제 아들의 A형 혈액형 때문에 아내와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맞는 말이다. 부모가 모두 O형인 상황에서 A형이 태어났으니 말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언제부터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냐고 따져 물었고, 그럴 때마다 아내는 다른 남자와의 외도는 전혀 없었고 자신은 오직 두 자녀들과 남편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오히려 점점 깊어져만 갔다. 남편은 사람을 고용하여 아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약국을 감시하기도 했다. 남편과 아내와의 다툼은 점점 많아졌다. 그렇다면 과연 아내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것일까? 경찰은 아내의 살해 동기를 찾기 위해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조사한다. 먼저 남편과 부인, 아이들의 혈액형을 다시 조사하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경찰이 수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가족의 혈액형을 조사한 결과 아내와 큰딸의 혈액형은 O형, 아들의 혈액형은 A형, 그리고 남편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남편은 자신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일생 동안 혈액형 검사를 2번 받았다고 했다. 첫 번째 검사는 1960년대 무렵 국민학생 때 혈액형 검사를 하였으며 두 번째 검사는 군대 입대를 위해 혈액형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2번의 혈액형 검사 결과 모두 O형을 통보받았다고 했고,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혈액형이 O형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2번의 혈액형 검사가 모두 O인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에서 1970년대 혈액형 검사는 지금과 비교하여 어설프기 짝이 없었으면 많은 잘못된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 이 사건의 전말은 남편이 잘못 알고 있었던 자신의 혈액형으로 인해 아내를 의심하였고, 이러한 의심을 받은 아내가 자신의 결백 증명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신 또한 자살한 것이었다. 아내는 생전에 자신이 의심을 받자 남편에게 혈액형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자 제안했으나 그때마다 남편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며 이미 혈액형을 과거 2번이나 검사받았고 그때마다 O형으로 통보받아 알고 있는데 더 무엇을 받아보냐며 거부했다고 했다. 결국 잘못된 혈액형 검사로 한 가정이 파탄난 것이었고 부검 결과로 인해 그 원인이 밝혀진 것이었다. 아내는 자신의 가슴을 14번이나 찔러 자살했다. 우리가 답답할 때 가슴을 두드리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계속된 의심으로 인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나머지 자신의 가슴을 14번이나 찔른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을 찔렀던 칼을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 문지방에 가지런히 놓아두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이것은 아마 자신의 결백을 남편에게 알리려고 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만약 아내가 남편을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었다면 그 칼로 술에 취해 무방비로 자고 있는 남편을 찔렀을 수도 있었으나 아내는 안방에 들어와 남편을 찌르지 않았다. 단지 칼만 놓아놓고 조용히 돌아갔을 뿐이었다. 마치 자신의 결백을 알아봐달라는 듯이 말이다. 이후 경찰은 혈액형과 아내의 범행 동기를 남편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남편은 경찰에게 아내의 살인 동기는 자신과 상관없으며 아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종결된다. 우리는 가족 관계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 사소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위해주며 오해를 풀어야 한다. 이 사건은 잘못된 혈액형 판단, 즉 사소한 오해로 인해 결국 한 가족이 피로 얼룩졌다. 만약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혈액형 검사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남편이 아내를 한 번 더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 해소가 아닌 아마도 큰딸과 둘째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